자, 37번. 내일이 없으니까. 줄이네. 자, 명백해 보이는 이유도 꽤 왜 논리적으로 분석해봐야 하는가? 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글이야. 난 읽었을 때 처음에 조금 뭐 이렇게 똥을 싸다 만 듯한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호주에서 대학에 무상교육을 하자.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제는 아니고 예시였어. 호주에서 대학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라는 게 결론을 냈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자고. 그런 거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이유로 지금 이거를 설계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여기 있는 거를 명백해 보이지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하나 조금 그 요소를 하나하나 그 요소를 살펴봐야 된다. 자세하게 분석해라. 라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 결과가 이렇고 이유가 이래 이렇게 나온 거.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지 말고 대학의 무상교육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고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얘들이 서로 어떻게 뒤얽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봐라. 마지막 문장의 주제로 나올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선생님, 네. 혹시 그 결론이에요? 네, 이게 결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하나 그 요소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 어떤 특정 결론에 대한 이유는 왜 이러지? 껐다 다시 해야겠다. 잠깐 못 찾았는데. 응? 아니야, 다시 봤어. 자,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가 is very un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거의 없냐면 자, 놓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consist of가 구성되다고요. consist in은 놓여있답니다. 단 하나의 그 주장에 놓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거야.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말했죠. conclusion 아까 결론. 오른쪽에 썼던 거예요. 얘가 결론이고 reason은 이유야. 근데 결국 하나의 결론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지금 말했잖아. 하나의 결론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사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장으로만 하나의 주장으로만 놓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놓여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 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no matter how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든지 간에 짧은 단어로 자 똑같은 말이야. 짧은 단어로 이때는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하나의 주장 그리고 그걸 짧게 말하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해버리는 거 하나의 진술로 간단하게 말해버리는 거.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든지 간에 짧게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분석적으로 뭐가 돼야 돼?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일 것입니다. 뭐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와 여러 함의,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내포하다 할 때 그 내포, 함축 이런 뜻인데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나 아니면 많은 아이디어들에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냥 간단하지 않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단 하나의
진술로 원인과 결과를 딱 말해버리고 끝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야. 되게 복잡하게 여러모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주제였습니다. 녹색 한번 쳐볼게요. 사실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말이긴 하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됐니? 자, 이게 주제였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must be broken down. 뭐가 되어야 돼? 반드시 이유는 자, 이렇게 broken down, breakdown이라고 한 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니까 나누어져야 된다. 여기에 있는 자, 자세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유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자, 쪼개져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아까처럼 그냥 간단하게 자, 대학에 무상교육 왜 해?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쪼개서 이유를 다양하게 상호작용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로 쪼개야 되냐면 망이죠. 체인. 그 사슬인데 좀 더 정확한 전제에 대한 사슬로 쪼개야 됩니다. 이거를 서로 사슬처럼 연결시켜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 한 문장으로 너무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겠다 했고 이 예시가 제가 위에서 썼던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주장은 이래요. 자, 대학교의 교육은 should be free, 공짜여야 한다. 특히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호주인들에게 공짜여야 한다라는 이 명제가, 이 주장이 뒤에 might be가 동사죠. should, 그러니까 claim이 주어니까 이 주장이 지지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대절은 경제가 benefit은 이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이렇게 잘 교육받은 호주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유에 의해서 지지될지도 모릅니다. 자, 예시가 나왔어요. 또 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하. 잠시만요. 이 아이 좀 껐다 키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 됐어요? 하하, 참. 근데 밑에서도 보면은 나 내용을 설명할게. 이거 켜지는 사이에. 오, 용재 냄새 왜 이러냐? 네? 맡아볼래? 화장하자. 나 제일 싫어하는 게 화장인데 어떻게 알았지? 바로 닦이겠지. 아, 맞다, 선생님. 네? 그 군도쌤이 자기는 패배의 요정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호쌤한테 전해줘. 영어쌤은 아직도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나 89.9였거든. 5월 11일 날에. 네. 지금 74.0이야. 와, 15kg. 거의 5.9 정도 빠졌어. 15kg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지. 79.9에서 84 아니야. 79.9. 아, 그렇게 빠지면은 야, 저 큰일 나요. 그렇게 원래 급격하게 빼는 거 아니야. 15kg는 좀 심하긴 하죠. 그리고 야, 15kg 내가 뺐잖아. 니들이 선생님 얼굴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할 거야 분명히. 그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쵸. 아직도 운동 중이네. 오늘 축구하고 왔어. 풋살했어 아침에. 근데 뭔가 좀 야위어지신 거.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간만에 나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축구공 찬 것 같은데. 여기 볼살이 팬것 같은데. 볼살이 패였다고? 너무 힘들어. 발표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런가? 근데 저 목표가 지금 그 체지방률 15%까지 빼는 게 목표야. 지금이 20%거든? 15%까지 뺄 거야. 봤니 다시? 예. 자, 여튼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예시. 오케이, 잘 써진다. 왜 이런 거야? 가끔씩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예시로는 자, 위에서 썼습니다. 대학의 무상교육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명제야.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쓸게. 위에다 있던 거 그대로야. 자, 아니 그냥 쓰자. 대학의 무상교육. 근데 이거는 왜 해야, 이게 아까 뭐라 했어? 이게 결과지. 대학의 무상교육을 하자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하나만. 경제가. 그렇지. 경제에 좋다는 얘기였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교육받았으니까. 이 이야기인데, 자, 이 명제. 지금 요거는 지금 방금 말했던 거 이 명제를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근데, but is our analysis. 우리의 이 분석이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파란색 치자, 그냥. 위에 있는 상황이야. 대학에 무상교육을 했을 때 경제가 왜 해? 경제에 좋아지니까 라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is 다음에 express가 얘네들이 동사입니다.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그저 단 하나의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빨간색 쳤죠? 이것부터 빨간색 다시 쳐.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hardly 하면서 바로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hardly는 부정어였죠. 거의 그렇지 않다. 결론이라고 하는 건 is 뭐에 대한 이야기야? 대학과 공짜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다. 결론은 자, 뭐라고 했어? 자, 대학과 무상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야. 맞지? 위에서 말했잖아.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야. 결론은 그래. 근데 뭐 한 반면에 이유는 뭘 도입한 반면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하는 동안에.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인 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1번과 2번이라는 생각을 도입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대학의 무상교육인데 경제가 좋다라고 했는데, 경제가 좋다라는 건 지금처럼 뭐 1번, 지금 이 사람이 1번과 2번을 얘기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 이 링크가 연결이죠. between these two ideas. 아까 여기서 conclusion에서 가로 닫아야 돼. 이러한 두 개의 아이디어들과 이러한 두 개의 아이디어들 파란색 체크 위에 있는 거죠, 요거 두 개. 1번, 2번. 이건 1번과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conclusion은 아까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 밑에 거. 됐죠? 자, 다시. 자, 이거 아까 결론은 다시 뭐라고 했어? 아까 결론이 뭐라고 했어? 대학의 무상교육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아이디어들은 경제에 있죠? 그리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요 두 개 사이에 이거는 원인이죠. 이유죠. 이건 이유고, 이건 결과인데, 이유와 결과 사이의 그 관계가 뭐이지만 굉장히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건 그렇다는 거야?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던 것처럼 1번과 2번의 이유와
그 다음에 결과가 분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그 추론에 대한 목적은 is to avoid, 뭐 하는 거야? 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다. 자, 뭐를? 분명한 것을, 가정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추론을 하는 목적은 뭐야? 분명한 것이라는 그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정한다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제예요. 다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자, 분명하고 당연해 보이긴 해. 하지만 요거 우리 추론의 목적은 뭐라고? 방금 위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이 당연한 것들을,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함. 근데 어떻게 피하라고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녹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들을. 뭘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처음에 그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말했던 그 처음의 이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 사이에서 연결을 통해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당연한 것들을 피하는 거. 자, 여기에는 다시 이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별표.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들었죠. 대학의 무상교육은 지훈아, 이게 원인이었어, 결과였어? 대학의 무상교육 결과. 원인은 뭐였어? 그 원인이요? 경제. 경제 좋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거 괜찮냐 이거지? 괜찮아? 네. 안 괜찮다는 소리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 하라고 했어? 요거를 여러 가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보라는 거야. 좀 더 상세하게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치? 그냥 간단하게 너무 그냥 명제처럼 딱 한 문장을 끝내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 추론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 방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돼. 살펴봐야 돼. 그 연결고리들을, 아까 링크랑 똑같아요. 그 연결고리들을 자세하게 봐야 돼. 자, 자세하게 봐야 돼. 아까 그 요거 연결고리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 연결고리들을 잘 봐야지. 그저 있는 대로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분명해 보이는 거 당연한 걸로 딱 보지 말고 자세하게 봐야 돼. 그 연결고리들을. 뭐 사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처음에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은 뭐였어? 아까 처음에 했던 이유는 뭐였어? 경제에 좋으니까. 라는 그 이유, 그 처음에 했었던 그 말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돼. 경제가 좋다는 건 되게 다양한 생각이란 말이야. 아까 1번과 2번처럼.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것을 좀 더 그걸 피하고 오히려 그 복잡한 상호관계를 좀 보려고 노력해라. 자, 이거 일단 체크를 해주고 앞에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질문하면서 할 테니까 잘 봐. 자, 처음에 볼게 다시. 자, 이게 처음이랑 끝이 주제거든요. 그냥 잘 봐. 자,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하나의 진술로는 놓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태훈아, 이유가 뭐라고? 그 대학 무상교육. 뭐라고? 경제 그 경제 이익.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그 어떠한 결론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었어? 결론은 뭐였어? 대학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하나의 결론의 하나의 이유야. 그러니까. 그치? 이게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거야. 이게 당연한이란 말로, 아까 했대. obviously 똑같아요. 아까. 그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짧게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명제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분석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상호작용을 봐야 돼. 즉, 아까 신중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그 함축적인 내용들 다 확인해야 돼. 이게 주제였다고. 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유들은 다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쪼개져야 돼. 이유가 하나가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유가 1, 2 물론 더 있어. 3, 4, 5번 더 있어. 그치? 아까 뭐 경제 좋다라는 것도 물론 있고, 두 번째 뭐야? 뭐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세 번째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 일단 쪼개져야 돼. 여기까지도 중요한 말이야. 이유들이 결론 말고 이유가 쪼개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냥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될까? 대학에 무상교육을 해야 될까?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이건 1번 이유. 2번 이유. 이거 말고 또 더 있었잖아. 뭐 있었어? 아까 뭐 있었어? 전 국민이 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렇지? 세 번째 이유 또 뭐 있고, 네 번째 이유 또 뭐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건데 자꾸 이걸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냥 딱 하나의 결과에 하나의 이유만 딱 되는 게 괜찮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하나의 그걸로 놓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석적으로 그 복잡한 관계를 봐야 돼. 여기 숨어있는 1, 2, 3, 4, 5번에 대한 이유들, 얘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봐야 된다는 소리죠. 이 하나의 결론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쪼개져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은 그 호주의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라는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지돼야 돼? 경제는 충분히 교육받은 오스트레일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지지되고 있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이것은 이러한 방금 했던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표현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아까 지훈아. 왜 이렇게 바로 안 나와? 지금 대학교 교육은 호주 사람들에게 공짜여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득을 받을 거야. 특히 교육을 잘 받은 호주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거야 라는 그 이유에 의해서 지지가 될 건데, 이건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한 거잖아.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분석을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결론이라고 하는 건 대학과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긴 해. 근데 반면에 이유들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반면에.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야? 아까 경제적인 이득도 그렇고 교육적인 잘 교육받는 인구도 그렇고, 그 1번에 대해서도 그렇고 2번에 대해서도 그렇고 각각 저 쪼개서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 방금 말했던 이 1번과 2번과 그리고 이 결과와 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론의 목적은 뭐를 피하는 거야? 당연해 보이는 걸 피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신중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들을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 처음에 내가 했던 그 정의에 대한, 아까 말했죠? 처음에 정의 요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저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복합적으로 심사숙고 해봐야 돼. 됐어요? 예. 이따가 물어볼 거야. 자, 밑에다 쓰세요. 단어. 컨템플레이트 자체가 심사숙고하다인데 심사숙고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너무 간단 명료하게 쓱 보면 안 돼. 컨템플레이트 기억하시고 심사숙고하다. 리플렉트온도 마찬가지야. 심사숙고하다. 네, 저 화장실 좀. 장난치지 마라. 니네 근데 문제 안 필요해? 더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예. 미니 테스트. 아니면 우리가 쓴 모의고사 같은 거요. 저쪽 본문 교과서 본문 문제. 전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본문도 필요하다고? 예. 니네 주말에 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까지 열죠. 응. 알겠습니다.
every 내일 고시 A 말고 지금 뭐야? 니네 4강 5강 말고 제가 다른 거 문제 준 거 있나요? 저희 다 주셨어요. 다 줬어? 니네 다 줬어 그때? A, 근데 미니 테스트를 내가 안 줬지. 네. 애초에 그 A1이 450이고 A2가 6050이고 저도 괜찮아요. 저희 일요일에 보강해요. 일요일 날에? 끝나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다 끝냈어. 일요일 날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보강은 아니고 저거예요. 그냥 니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라서 사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 와도 상관은 없어. 그렇습니까? 토요일은 어차피 제가 1시부터 1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오시면 되고 일요일은 제가 12시부터 1시부터인가 12시부터인가 올 거예요. 그때 와서 한 5시까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 확인받고 가세요. 알지?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질문을 할 거거든. 이 질문 첫 번째 줄 해석한 다음에 이거 주제가 뭐야? 아까 니네 봤을 때 앞에 애들 막 한 명씩 내가 물어보고 있었잖아. 그게 그거 물어보는 거였거든. 주제가 뭔지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 자, 답을 이거 너 답 골랐는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냐 이거 물어볼 거야. 완벽한 애가 있었어요. 어? 완벽하게 해오는 완벽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 따로 안 해. 나무가 그래서 좀 부족한 친구들은 불렀어. 일요일 날에. 그래서 너희들도 그때 오면 돼요. 사람 비교받아. 무슨 얘기예요? 별로.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오면 돼. 아, 그렇게 근데- 많이 아, 영민아 너한테 못 들어가야 돼. 사오인데? 그러다 보면 물이 좀. 나한테 확인받고 가면 됩니다. 아이고. 하지만 천천히 오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냥 뭔가 애매했잖아. 미니 테스트만 뽑아주면 돼, 그러면? 해야겠다. 용산 진짜 아프지. 미니 다 먹었잖아. 약 3개 다 먹었잖아. 먹었어. 미니 테스트 맛있네요. 느낌이 안 좋아. 한번 더 할 것 같아. 용산고 1 뭐죠? 빨리 문 열고 빨리 들어오게 내 시간 없다. 해보고 싶었어요. 아, 잠금 어떻게? 장글이 있었어. 재능이다. 당당하네. 원래 잘못해서 그러면 당당해야 되거든. 그래요. 다 썼어 이거? 다 썼어? 면밀한 군사예요. 면밀한 조사 스크루티니 면밀한 조사.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결국엔 내가 하려면 이해되니?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냥 명제로 보지 말고 하나의 명제로 보지 말고 그 안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왜 이 글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뭔가 그 밑에 예시가 안 나왔어. 그래서 뭔가 확 와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냥 아까 그 명제가 잘못됐다, 명제를 너무 간단하게만 보고 너무 당연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 글이긴 해요. 38번 보자. 이주민 이야기네. 자, 우리 지금까지 글은 다 이주민에 대해서 어때? 좋다고 생각했어? 안 좋다고 생각했어? 하고 있죠. 안 좋다고 생각했죠. 예? 이주민에 대해서 보통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주민들 덕분에 뭔가 부의 재분배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념부터 나오고 시작을 해 보자. 단어 이주란 단어는 거의 항상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게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 그런 논문에서 보도되어 왔대. 뭐로? as a problem and crisis. 문제나 위기로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거 대중매체랑 과학 논문이란 말이 나와서 그렇지, 전면구라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 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이주란 단어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통념이긴 해. 이주는 굉장히 문제인 거고 위기야. 이주민에 대한 문제들. 요새 트럼프 형 지금 막 난리 났죠, 미국?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내쫓아요. 물론 이주민은 아니야. 불법 이주민이긴 한데 뭐 거기 막 전쟁이잖아 지금. 여튼 예를 들면 자 어떻게 지금 통념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주민들은 are assumed 가정이 되고 있어. 수동태. 뭘 할 거라고 가정이 되고 있냐면 overcrowd city. 자 overcrowd 1번, clog up 2번, and 하고 increase 3번. 선생님, 네. 저희 그 통념 아래 이주 그 옆에 문제 넣으면 문제나 위기. 아, 위기. 왜 지워졌지? 문제나 위기. 아 문제랑 위기. 문제랑 위기 아니었어. 위기. 그럼 뭔 소린지 알고 쓴 거야? 예, 이주가 문제랑 위기를 촉발하는 거 이런 게 아니 네가 문제 위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 위기가 없는데 아 그냥 위만 보고 뭐지 하면서 계속. 왜 그러고 넘어가냐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다시. 진짜요? 자 이주민은 뭐라고 지금 추정이 되냐면, 왜냐면 문제랑 위기인데 어떻게 지금 추정이 되냐면 이주민들은 overcrowd city, 도시를 너무나도 과하게 밀집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 도시가 과밀집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이주민들 때문에. 클로그업은 막다야. 막다, 막히다, 꽉 차다. 여기서는 막다보다는 꽉 차다라는 뜻이래. 막히게 하다인데 막히게 하다. 노동시장을 딱 막히게 하다. 막히게 하다. 노동시장을 막히게 함. 얘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증가합니다. 전체적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좀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he other은 또 다른 그 의심할 만한 가정은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또 다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앞에 뭔가 안 좋은 가정이 한 번 더 나왔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예시를 쓴 다음에 이렇게 가정이 되고 있다 얘기고요. 가정이 또 어떤 가정이냐면, 두 번째 가정은 that 대부분의 이주는 굉장히 비자발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본의 아니게 온 거야, 이주라는 게. 즉 어떤 사람들이야? 플리팅,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재난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을 말해요. 전쟁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막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게 너무 커서 이제 도망친 사람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 전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쳐야 되는 경우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주는 굉장히 문제이고 위기인데, 자, 도시가 과밀집되고 그렇게 가정되고 노동시장이 막히고 가난이 증가돼. 그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이주를 하면 그거는 비자발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도 원하지 않은데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온 거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지. 됐어요? 자, 파란색으로 한 번만 쳐주고. 그런데 현실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요. 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히 뭘 추구하고 있는 것 뿐이야?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단단한 건 아니야. 현실은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주민들은, 자, 기회를 포착하러 온 겁니다. 기회를 얻으러 온 겁니다. 기회 얻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처럼. 기회를 얻기 위해 온 겁니다. 지금처럼 위에처럼 그냥 안 좋은 것만 두두둑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기회를 더 얻으려고 왔고, 그렇다 해. 자, 물론, 자, 여기 물론 파트야. 이런 물론 파트가 나와서 잠깐 이게 그러나가 그나마 살짝 주제로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물론이 나왔단 말이야. 물론은 다시 또 주제가 아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이주라고 하는 건 만들 수도 있고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만들긴 해. 물론 근데 물론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태 당연히 그러나 나올 거야. 이주가 사회 경제적 문제 만들긴 해. 하지만 그렇지 바로 그러나 나오죠. 이주라고 하는 거는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이주는 기존 문제 해결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 나온 거야. 선생님 응. 혹시 저기 그러나 옆에 네. 이주민 옆에 뭐라 적혀있나요? 기회 얻기 위해. 아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자. 하람아. 처음에 무슨 말을 했어? 이거요? 응, 어떻게 흘러갔어? 처음에 어떻게 흐름이었어? 보지 말고. 안 봅니다. 그냥 푼 거예요. 이주민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라고 여겨주고 있다. 처음에 통념이 나온다, 얘들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왔어? 그래서 이 이주민이 뭐 이런저런 문제를 유발한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 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 예, 모르겠습니다. 영근아, 처음에가 통념이었잖아. 그치? 이 이주민은 문제라고 여겨졌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어? 근데 통념이 조금 더 이어가긴 해. 그게 뭐였어? 예시? 응? 아니야, 예시 나오기 전에 뭐 있었어? 지은아, 뭐 있었어? 이주민들의 문제점? 그래, 이주민들은 문제로 여겨지는데 그 밑에가 뭐가 나오냐고. 가정이 두 개 나오잖아. 첫 번째 가정이 뭐였어? 노동력 모르겠어요. 미니야, 뭐였어? 저 깨달았습니다. 뭐요? 문제랑 위기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 맞지 않아요? 요거 지금 요거 물어본 거야. 가정 1은 뭐였어? 아, 약간 도시를 밀집화시키고 여기 뭐 그지?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고 가난을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의심스러운 가정이 있어. 그게 두 번째 가정이죠. 걔가 뭐야? 이주라고 하는 건 약간 비자발적으로 온 거야. 거기 아까 자연의 어떤 재난이나 사람에 대한 재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왔어. 그지? 그러나 나온 다음에 그 말이 뭐였어? 그러나 나온 다음에 뭐 나왔어? 이제부터 주제긴 해. 그러나? 저요? 누구든 대답하십시오. 이주민은 막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경제 모르겠어요. 자,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주민들은 가치를 좀 기회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이야기고 얘들은 오히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예. 근데 물론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일으키긴 했다가 다시 뭐가 나와요? 다시 또 그러나야. 이게 글이 이렇다니까. 봐봐. 통념 나왔어. 가정일 가정이 나온 다음에 뭐 나왔어? 가정이 나온 다음에 뭐 나왔어?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나오면서 위에 것과 반대되는 말을 조금 하다가 물론 하면서 잠깐 물론 파트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러나가 나오는 형태야. 흐름을 익혀야 돼. 얘 같은 경우 좀 헷갈려.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흐름이 좀 그렇다. 여기도 말했잖아. 통념이 말하고 가정이 말한 다음에 그 가정 2에 대한 그러나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파트가 잠깐 마이너. 물론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같이 기회를 얻으러 왔겠지만 사회 경제적 문제 생기긴 한다. 또 그러나 이주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들어 하면서 지금 연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웃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 이주입니다. 외부 이주. 외부 이주는 일반적으로 자, redistribute 재분배합니다. 노동자들을 자, 어디에서인 노동자들이야? 이게 from A to B죠. 노동이 자, surplus는 잉여인 지역입니다. 잉여인 지역은 노동이 엄청나게 지금 노동력이 많은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온 거야? Where there is greater demand. 우리가 수요랑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장소로 노동자들을 재분배시켜 버립니다. 이게 장점이죠.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뭔데? 예를 들면 하면서 설명했던 게 뭐였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옮기는 거야. A라는 지역은 지금 노동력이 너무 많아. B라는 지역은 지금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야. 기회가 많은 지역이야. 근데 그렇게 노동력이 많이 있는 많은 그 곳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재분배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기존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렇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이 많은 곳에는 노동력을 어느 정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주라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 저기 저 동남아 분들이 많이 요새 서빙을 하시잖아. 그지? 그지?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거기 지역에서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지금 많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이주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 뭐를 선택해? 비셀렉티브 오버는 뭐뭐를 선택하다야. 자, 얘도 장점이긴 해. 이렇게 재분배를 하기도 해요. 노동의 재분배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도 하냐면 여기서 오는 이렇게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노동 이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 노동 이주민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자, 기꺼이 뭐 하려는 사람이야? endure hardship, 고난을 겪어내려고 하는 사람, 고난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모르는 단어 있어? endure, 자, 견디다. 고난을 견디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주민들은 어떤 사람이야? 뭐야? 저 플렉시블. 플렉시블, 유연한, 융통성 있는. 구부러지는 거니까 융통성 있는. 윌링은요? 이건 뭐라 하는지 be willing to가 뜻이 뭐였어?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이거는 우리 특강 때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으면 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다 보어 1, 보어 2, 보어 3, 보어 4야.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거기다가 아까 이 노동의 재분배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이 좀 더 어떻게 젊고 건강하고 고난도 잘 겪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야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뭐와 비교해서 자, relative to는 뭐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해서 자, 이게 장소인데 오리진이니까 기원인 장소야. 기원인 장소가 어디 장소를 말하는 거야? 자기네 본국, 고향인 거죠. 아까 뭐 동남아 지역이면 동남아 지역, 자기가 살던 곳, 필리핀이면 필리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기 본국에서의 그들의 전망, 프로스펙트는 전망인데 이 전망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그치? 내가 지금 고국에서 살던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아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고 건강하고 고난도 더 버틸 수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겠다 이거야. 온다 이거야. 자,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뭐를 조사하는 장기간의 그런 그 아웃컴, 결과를 조사해보니 이 이주에 대한 장기간의 그런 이주를 조사해보니 예를 들면 뭘 통해서? 뭘 포함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야. 리미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송금입니다. 송금 이게 돈 보내주는 거. 그치? 고국으로 돈 보내는 거 있잖아. 그치?
여기 일하시는 분이 외국인인데 그분이 여기서 돈 번 거를 자기네 나라로 돈을 보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사람을 써서 좋고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돈을 받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돈 많이,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생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 Intergenerational Mo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대 간 이동이야. 세대 간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그건 거지. 여기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뭐해? 고국에 있는 자기의 그 아내와 자기의 뭐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한국으로. 그치?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자꾸 거기서 이제 살고, 거기서 안에서 또 결혼해서 또 애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간 이동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송금을 한다든지 세대 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이주의 이 장기적인 그 결과를 살펴보던 이 연구가 이제 끝난 거야. 연구가 주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장기 연구를 했던 거야. 장기간 연구를 했던 거죠. 장기간 이 연구를 해본 거야. 이 이주에 대해서 뭐 송금이나 세대간 이동 같은 것들을 포함한. 그랬더니 뭘 발견했어? 긍정적인 장기간의 효과를 가지더라. 긍정적이라 했었어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고국과, 오리진이니까 고국과 그들의 지금 현재 있는 곳, 목적지니까 현재 있는 곳에서 둘 다에서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됐어요? 처음에 뭐라고?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 이글이? 이주가 뭐하다? 통념이 있었잖아. 안 좋게 문제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첫 번째 가정이 뭐였어? 밀집이. 그렇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이유가고, 그렇지. 과밀화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리고 노동시장도 맞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렇지. 가난도 늘어난다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뭐였어? 비자발적이야. 자기네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 그게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인재든 그렇게 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면서 그 위에 있었던 거에 대한 반대말을 했었잖아. 은근아, 그 다음 말이 뭐였었어? 보지 말고 얘기해야지. 지금 정리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물어봤잖아. 현실은 복잡하고. 그렇지. 현실은 복잡하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게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현실에서 복잡한 거는 기회를 얻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 물론 이게 문제, 사회적 경제 문제를 일으키긴 해. 그러나 이주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얘가 주제예요. 정확하게는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든 거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이주민이 오면 좋은 점이 뭐라고? 노동력이 되게 많은 곳에서는 많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이제 필요한 곳에서 와서 이렇게 재분배된다는 얘기.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되게 젊고 건강하고 고난을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연구를 하다 보니, 마지막에 연구가 나온 거야. 장기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였다. 그게 본국이든 아니면은 지금 이주해 온 곳이든 둘 다에게 이득이 됐더라. 이 얘기입니다. 됐니? 다음. 자, 40번부터 할게. 왜요? 39번 머리 아파요. 40번은 쉬우니까. 됐죠? 예. 자, 소지가 두 가지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야? 감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감정이 매우 중요해. 그렇지 않겠어? 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감정이 그거 없는 애들, 걔네들 저게 아니잖아. 그죠? 의사결정 못 하잖아, 제대로.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잘한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말을 하지 않아? 너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을 좀 내려놓고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감정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 근데 이 사람 생각했을 때 그거는 통념이야. 그것보다는 감정이 있어야 의사결정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글입니다. 볼게요.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현재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O 플러스 추상명사 뭐랑 똑같아요? 형용사랑 똑같아. 그럼 위에 있는 이 말은 of importance만 나왔으면 important인데 considerable이 났으니까 considerably important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는 둘 다 나왔죠. 노란색과 노란색. 노란색과 녹색이라고 할까? 빨간색이라고 할까? 그냥 소재니까 노란색을 할게요. 의사결정과 감정 간의 연구를 했던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이것은 뭘 수반하고 있어요?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수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해. 이거 알아보려면 도구가 필요해. 스캐너라든지 뭐 MRI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렇죠? 감정과 의사결정의 관계를 보려면 이런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 이런 다양한 도구들에 대한 적용을 수반을 하는데요. 제공받은 뭐에 의해서? 뉴로사이언스, 뇌신경과학에 의해서 지금 제공받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적용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대.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아니었고요. 이어서 가면 한 가지 중요한 스트림, 천이라고 하는데 흐름이죠. 뭐에 대한? 이 문헌에 대한, 문헌이라고 되는데 그냥 논문이라고 하십시오. 자, 하나의 어떤 논문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뭐였냐면 조사했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을 조사했어? With a brain damage, 이렇게 뇌에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뭐도 조사를 했냐면 이런 사람들 조사했고, 2번 how damage, 어떻게 데미지가 주어예요? 그 특정 어떤 뇌 부분에, 자, 근데 뭐라고 알려진 부분이야?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까지, 특정 인지적인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즉 인지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뇌 부분에 지금 어떤 데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를 했대. 지금 여기는 한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뇌에 데미지가 있는 사람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뇌에 어떤 데미지인데 어떤 뇌에 지금 데미지인 거야? 인지적인 영역의 뇌에 여기가 다친 사람, 그것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했던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방금 이 연구 파란색이에요. 방금 이 연구는 파란색. 위에 있는 연구의 한 가지 사례로는, 자, 방금 위에 있는 논문의 한 가지 사례로는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find that,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끝까지죠, 대절은. 뭘 발견했던 사람이야? When the emotional part, 감정적인 부분, 우리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실제로 actually 뭐를 감소시켜? 우리 효과성이죠. efficacy라고 하는 거는 효과성이야, 효과성.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네요. 그렇잖아. 뇌의 특정 부분, 특히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치잖아?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줄여준다는 거지. 이런 실험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했는데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 하나인 그 다마시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감정 부분이 다치면, 뇌의 감정 부분이 다치면 의사결정도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은 당연히 뭐의 산물이야? 감정적인 뇌의 산물인 거야. 오케이, 똑같은 말이지. 다시, 내가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건 뭐 덕분이라고? 여러분들의 뇌의 감정적인 부분 덕분이라고. 위의 말과 아래 말은 똑같은 말이야.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거 맞지? 대충 그냥 쓱쓱 이해하지 말고. 자, 뭐와 함께, 이 in conjunction with라고 하는 건 뭐뭐와 함께입니다. 자, deliberative라고 하는 건 심사숙고하는 부분과 함께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같은 말이긴 한데, 감정과 여기는 심사숙고하는 파트니까 여기는 약간 이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심사숙고하는 뇌와, 즉 감정과 이성이 같이 작용해야 뭐가 되는 거야? 좋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감정과 이성. 특히 여기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감정과 이성이 같이 나와야 좋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긴 했어. 자, 그럼 방금 이 문장은 별표쳐 contradict 할 때 contradict라는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뜻이 뭐야? contradict? 단어 진짜 언제 배워줄 거야 이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단어. 컨트라잖아. 반대야, 반대. 모순되다. 니네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 밑에 찾고 있어? 네. 다 찾아야 돼. 싹 다 진짜 정확하게 찾아야 돼. 이것은 어떤 것과 모순되냐면 이 가정과 모순됩니다.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에서의 어떤 가정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전통적인 경제학이 뭐냐면 감정은 자, 이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 여기 잠깐 통념이 나와요. 방금 위에 있는 이 말은 방금 이 통념과 모순된다야. 모순된다. 근데 여기서 통념이 뭔지 여기 설명한 겁니다. 의사결정 시 감정은 되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의사결정할 때 감정은 부정적. 그래서 우리도 얘기했잖아. 너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감정 빼고 얘기해. 그래야 뭔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갖고 있었던 통념인 거잖아. 그지? 근데 요것을 좀 모순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위에서 주장했던 거는. 감정과 이성이 그 두 개가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모순, 즉 의사결정 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라는 그 것과 굉장히 모순된다. 어휘적으로 중요합니다. 컨트라스트 일단 체크해주고 카운터로 써도 돼요. 카운터. 이것도 반박하다는 뜻이 있죠. refute도 있고요. 자, 디스는 파란색입니다. 앞에 있던 말이죠. 이거 나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는 앞에 있던 말. 방금 이렇게 감정과 이성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 이것은 지금 말했던 되게 컨벤셔널, 전통적인 그런 경제학과는 굉장히 모순되더라 이거죠. 반박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빨간색이죠. 전통적인 생각이야. 즉 전통 생각은 의사결정할 때 감정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모순되게 합니다. 지금 위에서 말했던 건. 자, here 이곳에서 자, here는 파란색 치시고 여기서를 가고 한 건 앞에 있는 이 경제학 파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 파트에서는 여전히 통념이야 지금. here는 경제학 파트입니다. 기억하면서 외워. 기억하면서 외우는 똑같은 말이죠. 기억하면서 이해하면서 외워. 자, 이 경제학 파트에서는 또 뭐라고 가정되고 있냐면 또 통념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 생성되는 것으로서. 스토익. 자, 스토익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죠? 니네 윤리 배웠니? 스토아학파가 뭐야? 그 스토아학파가 그 고대 그리스 학파 중 하나거든요. 아직 안 배웠지 않아? 선생님 말했었거든요. 그래? 뭘 주장했어? 쾌락주의? 금욕주의 아니야? 아, 반대구나.
스토아포가 그거지. 그 소크라테스랑 아니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만 배웠잖아. 그게 스토아파야? 아니 그거 뭐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스토아파랑 무슨 학과 배웠는데 스토아파 안 배웠어. 하나가 엄청 쾌락 추구하고 에피쿠로스인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 네, 그런 것 학파. 같아요. 야씨. 자, 스토익은 여러분 그래서 금욕적이냐 원래? 누구 쌤이요? 어? 아 그 진표쌤. 네?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얘기하서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냉정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냉정한. 자, 굉장히 냉정한, 즉 금욕적인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통념이야, 주장이야? 통념이지. 저 자식. 아이 말 혼났어. 다시, 야, 감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의사결정이? 아 통념이죠. 이건 통념이라고. 통념에서는 의사결정 시 감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얘도 똑같은 말이야. 얘도 빨간색입니다, 사실은. 그지? 그 의사결정은 사실 뭐로 만들어지고 있어? 이렇게 금욕적인 감정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that is why,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의사결정은 가장 최적인 상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 그리고 최적인 이런 것도 단어 잘 봐. 왜? 방금처럼 이렇게 금욕적인, 즉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돼야 의사결정은 최적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통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빨간색은 통념이에요. 그지? 맞습니다. 이 말이 지금 나왔던 거고, 그쵸?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그런데 하면서 이제 반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증거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정들은 실제로 play a important, 아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자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지막이 주제죠. 싹. 이런 증거들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 거예요. 앞에 통념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어? 예.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 자, 감정과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대. 연구가 중요하대.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도구를 필요로 한대. 신경과학에서는 MRI 같은 거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야 뇌파를 확인해서 이 녀석이 감정이 어떻게 느꼈을 때, 어떤 뇌가 다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뭐 의사결정하는데 어떤지 많이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자, 하나의 논문이 나와. 여기가 중요해. 하나의 논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뇌를 다친 사람들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어떤 뇌의 특정 파트를 다친 것이 어떤 의사결정에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다는 실험이야.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다마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 뇌에서 그게 데미지를 받으면 실제로는 의사결정에 되게 효과성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했어요. 리듀스 중요해. 떨어뜨린다고, 줄여준다고. 알았지? 그리고 좋은 의사결정은 뭐의 산물인 거야? 사실 그냥 뇌의 감정적인 파트의 산물인 거야. 근데 뭐와 함께? 이러면 이성과 함께, 심사숙고하는 그 파트와 함께. 심사숙고하는 파트도 중요해.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나와야 좋은 의사결정이 나와. 됐어? 근데 방금 말했던 이 말은, 이 녹색은 어떤 말과는 대조돼? 지금 빨간색 다 통념이지. 빨간색과는 대조된다는 거야. 자, 이런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기존의 생각은 뭐였어? 감정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해 라는 그 생각과를 반박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문장에 나온 거야. 기억해. 얘도 좋지만 요 밑에 있는 것도 좋아. 이곳에서는 어디라고 했어? 내가 이곳에서가 어디라고 했어? 경제학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건 통념이겠죠. 경제학 이야기니까. 그치? 전통적인 경제학 이야기, 통념 이야기 쓰면 되는 거야. 의사결정은 모델링 되고 있어. 우리가 감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최적인 상태가 나온 거야. 감정이 없어야 최적인 상태가 나온 거야. 최적인 거 외워야 돼. 가장 좋은 거, 그지? 근데 자, 이 말은 또 틀렸다. 이 증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감정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결정할 때. 됐죠? 다음 39번 해봅시다. 불안한데요. 30번. 자, 금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금의 경제적 기능. 자, 금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들은 뭐냐면 금이 자,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왜냐면 금은 어때? 희귀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 돈은 겁나게 뽑아낼 수 있어요. 종이로 된 거라니까. 그치? 돈은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뭐 왕이야. 내 맘대로 그냥 돈 더 만들고 더 풀면 돼. 그런 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 현상이 엄청 세게 오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맞지? 고물가 시대가 너무 쉽게 온다. 그리고 특정 어떤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돈보다 휴지가 더 비싸.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치? 내가 이런 음료수 조그만 거 살려면 돈 다발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돼. 그런 경우들이 생겨. 쿠바나 이런 데가 보통 그렇단 말이야. 독재 국가들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막 거기서 알아서 막 그냥 돈만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주니까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야. 거의 휴지 쪼가리처럼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막는 역할을, 그렇게 억제한 역할을 누가 해준다? 금이 한다. 왜냐면 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한히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자, 가장 큰 문제가 있어. 특히 돈에 대해서. 자, 가장 큰 문제는 근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의 가장 큰 문제는, 그치? 정보가 막 만들어 돈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야? Who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에 직면해? face temptation, 유혹에 직면해. 유혹. 어떤 유혹에 직면해? 더 많은 돈을 create, 만들고, 여기까지 쳐야겠다. 그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더 찍어내야겠다는. 정부의 돈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자꾸 뭐에? 어떤 유혹이 생겨? 돈을 더 찍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 그리고 더 쓰고 싶으니까. 계속. 자, 그게 뭐든지 간에, 고대에 있는 왕이든지 간에, 현대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This has happened. 이것은 발생해 왔습니다.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거는 계속 있어 왔다. 뭘 이끌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끌면서. 보라색이죠. 분사구문이니까. leading to. 분사구문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인플레 현상. 돈의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의 많은 경제와 사회 문제들을 또 이끌면서겠죠. 뭐 하는데 뭐가 뒤따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뒤따르는 그런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또 이끌면서, 여기다가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 이끌면서, 인플레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파란색 체크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방금 같은 이렇게 인플레 현상, 내가 돈을 막 찍어내잖아. 돈을 막 찍어내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일어나. 그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have prefer, 자, 뭐를 선호해? using gold, silver or some other material을 선호해요. 자, 금, 은, 어떤 다른 재료 선호합니다. 어떤 재료냐면 that is inherently, 자, 본래 제한된, 되게 중요한 단어죠.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로써? 그걸 돈으로써. 금과 은과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선호하는 거야. 특히 어떤 재료? 제한된 재료. 제한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죠. 금값은 계속 올라. 다이아몬드는 값이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지? 근데 금은 다시 실제로 만들 수가 없대.
얘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성분이기도 하고 보통 우리 지구의 내핵 부분에 많대. 거의 99%가 내핵 부분에 있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파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대부분 조금씩 여기 파트에 있는 거야. 거의 희귀하게 있다 보니 그래서 제한된 공급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이 녀석들을 돈으로서 화폐로서 쓰는 걸 선호하는 나라들이 생긴 거야. 화폐로 지금 금, 은 이런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어떤 도시든 돈으로서 화폐로서 금과 은 같은 거 쓰자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때 이러한 이유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it is a way of, 자 뭐의 방식이야? 여러분 depriving 뜻이 뭐였어? 박탈시키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rob도 괜찮고요. ROB. 자, 정부들에게 권력을 빼앗는 것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그 돈의 공급을 확장하려는 그 힘을,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레벨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야. 인플레이션의 그런 수준까지로 그 돈의 공급을 확장하려는 이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 은 얘네들을 돈으로서 화폐로 쓰잖아? 그러면은 자, 과하게 돈을 생산하려는 힘을, 정부의 힘을 없애버릴 수 있죠. 정부의 힘을 억제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저 depriving 안에 뭐라 쓰시면 A, ROB 빼앗다야.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됐니? 예. 자, 근데 금은 오랫동안 여겨져 왔었을 텐데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이 목적격 보어야. 이러한 목적으로는 아주 금이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파란색 체크. 이러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야? 자, 정부의 힘 빼앗기. 정부 힘 빼앗기지. 그치? 뭔가 돈을 더 뽑아내려는, 더 생산하려는 이 정부의 힘을 빼앗는 데 있어서는 금이 아주 이상적이다. 아까 처음에는 금, 은 뭐 이런 다른 재료들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중에 금이 최고란 얘기죠. 가장 이상적인 역할로 하더라. 왜냐하면 골드의 서플라이,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금의 서플라이, 공급은 점점 cannot be increased rapidly, 빠르게 증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금이 아주 이상적인 녀석인데요. 이 권력을 뺏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생산이 안 돼요. 빠르게 생산이 안 됩니다.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됐어요? 그래서 페이퍼 머니, 여러분 물론 그게 있어. 종이돈이라고 하는 게 컨버터블은 전환되는 거야. 뭘로? 골드로 전환될 수는 전환될 때 내가 바꾸자고 하는 거야. 자, 요거 이 돈을 자, 이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뭐 할 때마다 그 사람이 choose to do so,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때마다 자,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돈을 금으로 바꿔달라. 예를 들면 돈이 요새 한 돈에 돈이 얼마냐면 60만원 정도에 한 돈에 그렇게 되거든. 자, 60만원 드릴 테니까 한 돈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 가능하지, 그지? 자, 그때 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To be backed up by gold. 자, 금에 의해서 이거 지지된다. 백업은 지지한다죠. 아니면 보장된다 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봐봐. 돈으로 금을 살 수가 있다 보니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금에 의해서 백업되는 건가요? 금에 의해서 지지되는 거, 금에 의해서 지지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지지된다는 게 돈과 금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 돈과 금은 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이거를 사고 팔 수 있어. 서로. 약간 가치의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치 교환으로서 금을 여기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어? 근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뭐 할 때만? 우리가 상상할 때만. 뭐라고 상상할 때만이야? 그 골드의 가치가 somehow 어쨌든 전환될 수 있어. 뭐로 전환될 수 있냐면 종이 돈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가 아니라면 오해가 될 수 있어. 뒤에 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좀 설명하려면 좀 길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려운 거야. 여기 파트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 파트를 이해하려면 조금 걸려서 니네 근데 언제 올까? 일요일날?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상관없긴 해. 일요일날 4시 빼고 다 2시 반에서 4시 빼고 다 된다고? 우리 수학이잖아. 저 일요일에 수학이 좀 길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2시부터 5시까지는 안 되고 2시부터 5시까지? 그럼 오전에 2시부터 5시? 우정 괜찮은데요? 12시 괜찮을 것 같아요. 12시 괜찮아? 12시 반? 안 되네. 12시. 일어나면 일어날 것 같아요. 12시 반.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날 이거 마무리하고 니네 공부하는 거 하나씩 봐주고 그냥 바로 끝내게. 따로 오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것도 마저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39번이 좀 되게 불친절한 글이야. 그러니까 다 고르긴 쉬웠는데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비도남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말을 좀 애매하게 했어. 이 말이 제일 어려워. 금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라고 일컬어진다는 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거거든. 가치 전환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돈과 금을 교환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서 돈과 금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가치를 전환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개념을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거는 왜 금이 인플레 현상을 막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제한되어 있잖아. 그렇지? 얘가 생산되는 게 이미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금만큼 금만큼만 돈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60만 원짜리 내가 60만 원을 돈을 뽑았어. 그걸 가지고 내가 금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금 사려고 했는데 60만 원치의 금이 60만 원치인데 금이 그만큼 예를 들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60만 원치 금액이 없으면 그럼 이걸 건네줄 수 없잖아. 원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금이 생산된 만큼만 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이게 그냥 돈을 막 뽑으려고 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따 나중에 설명 다시 할게. 어렵네요. 어려워. 근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요일날 몇 시 오라고? 12시 반. 12시 반. 일요일날 12시 반에 와. 알았지? 공부할 거 다 들고 와. 내일은 안 와요. 내일 오지 말고 일요일날 와. 그냥 다 같이. 이게 보통 고유 영상가 나오는데 고유 영상 한번 해요. 꺼주세요.